안녕하세요. 상담하는 남자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도박 중독 회복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도박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인생이 도박인지 아닌지 생각해보고 댓글을 부탁드렸습니다. 댓글이 없을까봐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한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서는 인생이 도박인지 아닌지 생각을 해보고 인생도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내 선택에 따른 결과가 대박일지 쪽박일지 다를 수 있으니 도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생도 제가 지난번에 말한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것. 두 번째, 가치 있는 것을 건다는 것. 인생에서 대부분 가치 있는 것을 건다는 것은 나를 거는 것이죠. 나의 미래, 나의 능력, 이런 것을 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도박은 마지막 사행성, 요행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떤 분은 요행을 바라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가치로운 삶이나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에 따라서 인생이 도박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는 도박 중독의 개념입니다. 도박 중독의 개념을 알아보기에 앞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도박 중독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한다든지 잃은 돈을 찾으려 한다든지. 나중에 도박 중독에 빠진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다루도록 하겠고요. 도박에 빠진 분들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도박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 회복은 자신이 도박 중독자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필수입니다. 하지만 도박에 빠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도박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도박 중독자임을 인정하더라도 도박 중독자가 무엇이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지 이해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단순하게 도박으로 돈을 많이 날려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해서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정도의 수준이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회복에 대해 고민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작이 어쨌건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넘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도박 중독의 개념을 알아간다는 것은 도박을 끊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이해해가는 과정이며 우리의 상황을 기존과는 다르게 또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중독이라는 표현이 다소 부정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문제를 좀 더 체계적이고 치료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박 행동을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쁜 행동의 해결책은 대부분 처벌하는 쪽으로 이어져 도박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처벌을 통해 도박 중독이 해결되었다면 도박 문제가 법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교도소에 갔거나 많은 벌금을 받았던 분들, 부모님께 호되게 혼났던 분들은 도박 중독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처벌 뒤에도 도박 행동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박 중독을 다른 관점에서 이해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박 중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도박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며 중독이라는 관점을 이해해 나갈 때 처벌이 아닌 치료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박 중독의 개념을 이해하는 이유는 회복 초기에 우리의 도박 행동을 치료적인 관점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도박 중독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미쳤다, 정신 나갔다 등이었습니다. 특히 대상자와 가족 모두 미쳤다는 말을 제일 많이 썼는데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미쳤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는 정도를 넘어섰다라는 의미가 있더군요. 맞습니다. 중독은 정도를 넘어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정도를 넘어서서 많이 한다는 것으로 중독을 설명하기는 부족하며, 중독에는 반드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박을 많이 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그 뒤로 깨달음을 얻고 도박을 끊었다면 그것은 중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독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도박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박 중독은 중독 현상이 도박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며, 일상생활, 대인관계, 가정, 경제적, 법적 피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가 나타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여 도박 행동을 하려는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돈을 빌리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을 하여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돈을 갚아주는 가정에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고, 직장이나 소속된 기관에서 공금 횡령이나 중고나라 사기, 자신의 명의가 범죄에 이용되는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은 중독과 관련된 물질이 우리 몸에 축적되어 우리의 몸에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만, 도박 중독은 가족들이 돈을 갚아주면서 가족들이 먼저 정신적으로 아파갑니다. 가족들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화가 납니다. 무엇보다 도박자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어 스스로를 의심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도박 중독은 이러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의지로는 도박을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또는 도박에 빠진 사람에게 도박을 정신 차리고 마음 딱 먹고 안 하면 된다고 하거나 의지가 약하다고 하는 것은 도박 중독의 개념과는 맞지 않는 말들입니다. 제가 만난 도박 중독자들도 자기 스스로 도박을 끊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행동이 도박으로 이어지는 것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린다거나 의지를 가지고 도박 중독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중독을 다른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동차 성능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면 큰일이겠죠. 중독은 우리 몸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을 말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멈추는 방법은 큰 사고가 나거나 누군가 인위적으로 멈추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 중독자가 대부분 도박 행동을 멈추게 되는 시점은 도박 자금을 마련할 곳이 없고 도박빚이 많아 자동으로 멈춰지거나 주변에서 인위적으로 멈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멈춘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중독 개념과 맞지 않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지점에서 환경관리, 환경통제의 개념이 나옵니다. 환경관리에 대해서는 도박 문제 대처에 대해서 다루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박 중독의 개념을 회복 과정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도박을 하기 위해서 많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왔고 때로는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나쁜 사람, 즉 죄인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도박 중독을 바라보는 관점을 윤리 도덕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규범적인 것을 어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관점이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때론 도박 중독자들에게 너무 큰 죄책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재발로 이어지곤 합니다. 또는 회복 과정에서 실효적 행동이 아닌 나쁜 짓을 안 하고 착하게 살고 직장 열심히 다니는 행동 정도로만 이어지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중독 문제는 직장을 열심히 다니거나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착하고 열심히 사는 것 외에 자신이 중독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뤄갈 수 있는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질병의 관점에서 도박 중독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질병의 관점을 옹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도박 중독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질병 관점은 우리가 도박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나쁜 것에서 아픈 것으로 변화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감기에 걸리듯 질병은 누구에나 걸릴 수 있고,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공통적인 증상을 보이듯 도박에 빠진 사람들도 공통적인 증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 전환은 우리 도박 문제가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큰 짐,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죄인이라는 아주 큰 죄책감과 수치심을 줄여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박 문제를 좀 더 객관적인 시점에서 깊게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저는 오늘 이야기한 개념과 관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회복 초기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 내용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도박 중독에 대한 증상이나 특징, 도박 중독에 대한 태도 등 몇 가지 더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으나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박 중독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치료적 관점에서 도박 중독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이며, 도박 중독의 개념은 도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도박이 조절되지 않는 것이며, 도박 중독의 개념을 회복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질병적인 관점에서 도박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상담하는 남자와 함께하는 도박 중독 회복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 도박 중독의 개념 이해하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언제나 도박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제가 회복에 대해 가장 좋아하는 문구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회복의 유일한 길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